잠, 아무리 봐도 잠든 것 같아. 잠시만요. 응? 어디로 가있어? 암시와 여운을 남기는 결말. 그 말은 뭐냐면 결말을 뚜렷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야. 어떨 것 같구나. 최종적으로 끝에는 그런 힌트만 남기고 끝나는 여운을 취하는 결말이고 아름다운 배경을 통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자, 전체 등장인물 안 나오나? 뚜렷이 안 나오네요. 봅시다. 전체 구성을 봅시다. 장돌림. 장돌림이 뭐냐면 장돌뱅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마다 돌아다니는 사람. 허생원이 봉평장에서 동이라고 하는 동이는 젊은 장돌뱅입니다. 장사꾼이요. 장터마다 돌아다니는 충주댁과 김택은 술집을 운영하는 술집 주인 여성이에요. 수작 술 마시면서 히히덕거리면서 노는 장면을 보고 화를 냅니다. 일종의 질투예요. 왜? 허생원이 충주댁에 마음이 있는데 허생원은 되게 못났거든. 못생겼고. 그런데 동이는 젊은 데다가 잘생겨서 어, 둘이 이렇게 평소에 마음이 있었던 충주댁에 마음이 있었는데 얘가 지금 마음에 드는 충주댁과 이런 걸 보고 같이 잘 어울려서 노는 걸 보고 질투가 나서 핑계는 뭘로 젊은 것이 대낮부터 이렇게 여자를 끼고 술 마시고 있다고 화를 내면서 질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 장이 끝나고 밤을 밤 시간 동안에 대화장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다음날 바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에서 안 자고 밤에 달이 뜬 달밤에 대화장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달이라는 인물이 허생원과 함께 허생원의 오랜 동료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이가 비슷한. 동해가 동행하게 되고 같이 옛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회상이죠. 자, 동희의 어머니 고향이 봉평이라는 일 듣고 놀란 허생원은 물에 빠지고 동희가 허생원을 업고 개울을 건너요. 자, 무슨 얘기냐? 허생원은 평생토록 여자랑 인연이 없었습니다. 모태솔로로 끝날 뻔한 그 인생이 어느 날 봉평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묵을 때 장사를 하고 젊은 시절에 그날 잠이 오지 않아서 여름에 잠이 오지 않아서 자던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근처 물레방앗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근처가 메밀꽃이 하얗게 달밤에 뿌려져 있는 여름의 풍경, 여름밤의 풍경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으로 묘사됩니다. 근데 이런 달밤에 이런 메밀꽃이 하얗게 피어 있는 밤에 뭐 한 거야? 젊은 시절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나왔는데 그 풍경이 있는 물레방앗간에서 어느 처녀가 울고 있었던 거지. 그 처녀가 동희 어머니예요. 그런데 어쨌든 허생원은 그 여인과 만나서 그 여인은 뭐였냐면 성씨성을 가진 성서방네 처녀인데 딸이었는데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해가지고 야반도주 밤에 도망치러
나가는 그 저녁에 걱정이 많아서 그 처녀가 잠을 안 자고 물레방앗간에 나와 있던 거였습니다. 그때 허생원이 그 하소연을 들어주다가 둘이 하룻밤을 자요. 그리고 다음날 헤어지고 평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처녀의 소식은 알지 못하죠. 허생원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여자와의 하룻밤 관계.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그런 사연은 허생원과 조선달만 알고 있고 동희는 잘 몰라요. 대화 속에 끼지 못합니다. 밤길을 가는데 한 줄로 늘어서서 간다고 허생원, 조선달, 동희 이 순서로 걸었기 때문에 이 둘은 얘기를 조선달은 여러 번 들었고 잘 알고 있지만 동희는 처음 듣습니다. 잘 듣지 못해요. 들었어도 자기 엄마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동희는 어떤 애냐?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엄마가 혼자 자기를 낳고 키웠는데 그게 힘들어서 새아버지를 들였더니 새아빠가 하도 때리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엄마랑 둘이 도망쳐 나와서 지내면서 동희는 장돌뱅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모아가지고 어머니를 고향인 봉평에다 모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허수영이 깜짝 놀라서 물에 빠져요. 그 빠진 개울을 건너다가 동희가 허생을 얻고 개울을 건너게 되죠. 이때 왜 그러냐면 혹시 과거에 처녀가 동희의 어머니인가 의심스러워서 허세원은 동희가 자기 자식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품고 동희와 함께 제천으로 가기로 하는데 이러고 결론은 끝납니다. 실제로 자식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 상상으로 맡기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작품은 허세원의 순수한 인물됨과 사랑에 초점을 맞췄다. 주인공은 허세원. 자, 메밀꽃이 핀 달밤. 이 밤이 바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죠. 회상에. 뭐, 단 한 번밖에 없었지만, 허생원의 그 처녀의 순수했던 사랑을 했던 그 때가 메밀꽃 핀 달밤이었고, 현재 봉평에서, 봉평에서 대화장으로 갈 때 달밤의 길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용은 거기, 이게 답니다. 자, 이 작품은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에는 서술자가 없습니다. 단지 대사와 행동, 그리고 지시문을 통해 사건은 전개되죠. 소설은 서술자가 존재합니다. 그 인물의 속 내면도 속속들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시나리오는 대사와 행동을 통해 관계의 사건이 전달됩니다. 영화는 하지만 시청각적 방법을 통해 이야기가 전달됨으로써 보다 감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장르가 되어 자, 이 작품에서 허세영과 동희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써보자. 동희 어머니가 동희의 아버지, 친아버지를 초서방이라고 불렀던 것. 조선달이 한 말 중 배불렀다는 딸이 성서방네 처녀일 수도 있다며 허생원의 애가 자라고 있다면 동희 또래가 되었겠다는 것. 조선달이 한 말입니다. 동희 어머니가 봉평이 고향이라는 것.
동의도 그렇고 동의의 생부도 왼손잡이였다는 거. 허생원도 왼손잡이입니다. 이런 모든 것, 이런 요소들이 허생원과 동의가 부자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해주는 거죠. 솔직히 왼손잡이라는 건 생물학적인 DNA 같은 유전 정보는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왼손잡이가 그냥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이 소설 혹은 이 영화에서는 왼손잡이라는 게 강력한 암시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식이라는 거. 자, 여기 소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일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니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때는 또 되풀이하고 말이야. 또 했던 말 또 했다는 거야.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하면서 허생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하나 더. 조선달편을 말았으나 물론 미안해서 달빛에 감동하여서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이제 막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현대 단편 소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제시됩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을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거기까지의 코스. 달밤에 길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 있다.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이게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화류적 표현이 쓰였고요. 또 시각을 청각화하고 있습니다. 달빛은 그냥 빛만 뿌리는 건데 숨소리가 들린다는 아주 감각적이고 달빛이 콩포기 옥수수가 잎새가 옥수수 이파리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달빛으로 아주 낭만적인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달에 푸르게 젖었다. 시각의 촉각화. 이 콩포 잎새가 젖었으니까 푸른색인데 젖었어요. 산월에는 온통 메밀밭에서 피기 시작한 꽃이 하얀데 소금을 뿌린 듯이 지겹고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져 너무나 아름다워.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걸이도 시원하다. 자, 그래서 이런 소설 원작에서는 이런 감각적인 묘사가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달밤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환상적인 성경을 상상하면서 작품을 읽어야 돼요. 풍경을 상상하면서. 반면 인쇄 매체는, 영상 매체는 영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풍경을 직접 보면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게 큰 차이. 자, 틸트업. 카메라를 위로 쭉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펼쳐진 매일부터의 공간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동의가 걷고 있는 매일부터 장면에서 다른 구도의 매일부터 오버랩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내레이션을 활용하여 현재 과정에서 과거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 인물 봅시다. 본문을 원래 읽어야 되는데 본문 읽는 건 학교에서 꼭 해주고 그것으로. 장돌림, 장돌뱅이로서 젊은 애 우연히 성서방네 처녀, 동이 엄마로 추정되는 의 하룻밤 지냈던 추억, 사랑. 평생 잊지 못해서 가는데 얼굴이 곰보에다가 왼손잡이입니다. 요게 허세원의 캐릭터. 요 왼손잡이라는 게 특히 동의가 왼손잡인 것으로 자식으로 짐작돼 보이는 것이죠. 백근이. 허세원의 늙은애. 소설에서는 나귀의 이름이 없습니다. 소설에서는 허세원의 삶을 듬뿍 받은 허세원과
동일시대는. 왜냐면 백근이도 평생 자기를 따라 다녔지만 백근이가 과거에 암컷 말과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은 적이 한 번 있거든. 새끼 낳기. 허생원이랑 비슷한 거지. 조선다. 오시는 친구를 원하는 장들은 이거는 방송 얘기를 오케이 잘 들어줘. 동이 청년으로 어린아이 시절에 장투를 생활하고 있으면 살아온 내력과 연습을 봤을 때 화자는 친자식으로 추적되고 성서방네 처녀는 성서방네의 딸로 집안에 몰락을 힘들어하는 중 허생원을 만나 위로를 받고 그때 언제? 여름밤 달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폈던 그 곳. 하룻밤을 보내고 빚쟁이들 피해 봉평을 떠나서 허생원의 옛사랑이고 동의의 친모로 추측되는 거 확정은 아니에요. 허생원의 과거와 현재 달 밝은 밤을 매개로 이 아름다운 풍경이 낭만적인 분위기 어떤 순수한 사랑 이런 거죠. 과거의 사건 둘의 사랑 봉평 어느 물레방앗간에서 요 과거 사건의 주제는 허생원의 젊은 시절의 사랑이야. 현재 주제는 혈육 찾기야, 혈육 찾기, 자식 찾기. 자, 허생원과 백근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하다. 동일시하고 동반자적인 관계. 허생원은 50대, 늙었어, 둘 다. 충주대가 농땅 친 동희에게 화를 내. 암 당나귀를 보고 발광해. 여자 보고 지랄 발광하는 거, 좋아하는 거랑 똑같지. 성선회처에서 동의를 얻었어. 강릉집 암만에서 새끼를 얻었어. 이런 점에서 유사하게 동물과 인간이 유사하게 동일시되는 소재가 됩니다. 둘의 관계, 만남과 이별, 만남에 대한 기대. 별거 없습니다. 조선달에 대해서 암시하는 분. 배불렀다는 딸이 성서방네 처녀였다면 허세원의 아이가 자라고 있을 수도 있고 그애는 동의와 비슷한 나이였을 것이다. 공평, 동의 못 지낼 고향이라는 거. 초서방, 풀초자인데 허세원과 동의의 생부 모두 지푸라기로 무언가를 잘 만들었음. 생부는 낳아준 아버지, 친아버지, 왼손잡이라는 거. 자, 42번째 장면, 요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메밀밭을 가려지는 끝없는 그 길 위를 허세영과 백근 조선달이 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나귀를 데리고 따라오는 동이. 얘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허생원의 과거 사랑 이야기를 동이가 직접 듣기가 어려운 거야. 틸트업. 자, 화면이 쭉 카메라 쭉 위로 올라가서 전체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동이놈 아니야? 일단은 그래서 메밀밭을 둘러보고 아예 첫 시작할 때 셋이 동료로서 같이 출발한 건 아니었네요. 뒤늦게 달라붙은 거예요, 동이가. 둘러오며 자신의 나귀를 끌고 걸어오고 있다. 43번 장면. 다른 구도의 메밀밭. 서두르며 길을 걷고 있는 허생원과 조선달. 그, 이게 앞에 장면이 생략돼가지고 충주지 때문에 허생원이 동이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에 이어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려고 동의보다 급하게 빨리 가려고 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거죠. 동의나서 서로 모르는데 도대체 왜 따라오는 거예요? 저 녀석 대화쟁이 거려나? 걸음도 빠르고 힘도 센 녀석이 충주댁에서 자고 내일 동이 틀무렵에 발을 놔도 길을 가도 될 것을. 아니 그럼 아까 충주에서 나한테 딱이 맞은 일 때는 따기를 때렸던 거예요. 질투가 나서. 그러게나 말이야. 저 녀석이 뒤따라면서 돌뿌리를 들고서 해코지를 한다면 당연히 재간이 없잖여. 아유, 더 빠르게 피하려고. 동이가 멈춰서서 허리를 숙인다. 돌을 짚는 모습인가? 저놈이 놀란 표정으로 동이를 바라본다. 동이가 신발을 벗어 돌을 털어내고 있다. 아니네. 자, 우리가 걱정이 너무 심했나? 지금 힘든 거야, 지금. 산길 가기가. 조선다리에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이봐, 동이.
어딜 가나 어느 장에 가냐고. 아직 안 정했어요. 생원 쪽은요. 우리는 우리들 신경 쓰지 말고 동이 가는 대로 가라고. 여기는 뭐 어차피 다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뭐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닌가 보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앙심을 품고 따라온 게 아니라 다른 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장돌뱅이니까 길이 그냥 한 가지 길이기 똑같은 길이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 꼭 풀어주시고 43번 장면 아직도 자, 저 동의 녀석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달방을 보면 하는 이야기 있잖아. 그 얘기는 한자로 꼽아보지 그려. 자, 소설에서는 조선달이 얘기를 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조선달이 권하네요. 아, 물리지도 않았어? 물렸지, 물렸어. 그래도 이 달 밝은 밤에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서운해서 아침에 동투이가 섭섭하네. 그래서 이 달 밝은 밤 이야기를 하기에 좋은 분위기인 거죠. 허공에 대고 어떻게 된지 지금은 다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하면서 과거에서 역순행적으로 나옵니다. 내레이션이겠노. 그날도 어지간히 더웠지 하면서 젊은 허생원이 백근이 여전히 있네. 걸어가고 있다. 길냥 옆에 하얀 메밀꽃이 빼곡하다. 여기 줄거리 있습니다. 20년 전 봉평동에서 허생원이 형편이 어려워진 선생님의 혼 옷감을 손해부를 보고 사준다. 왜냐면 허생원이 옷감을 판매하는 그 장사꾼이었거든요. 그날 밤 더위를 식히러 물레방앗간에서 울고 있는 성서원의 처녀를 만난 허생원은 손재주로 지푸라기를 꼬아 복조리를 만들어주며 그녀를 위로한다. 그러다가 하룻밤에 인연을 맺어요. 하지만 다음날 성서방네 온 가족은 야반도주 밤에 도망쳤고 허성은 성서방네 처녀를 찾아 장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확인을 못했고 그러던 중 허성은 성서방네 처녀와 닮은 여인이 임신하여 처녀인데 배가 불러 있다는 이야기를 장에서 우연히 듣고 좌절하여 울음을 터뜨린다. 왜? 그 임신해서 배가 부른 게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을 맺어서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영원히 성서방의 처녀를 만난다 해도 다시는 인연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슬픔 때문에. 조선달은 허세원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전의 처녀를 만나게 될 것이라며 위로를 한다. 고즈넉해진 얼굴을 갖고 있는 허세원과 고요해진 현재로 다시 돌아왔어요. 허세원은 그 임신해서 배가 불렀다라는 성서방 처녀 닮은 여인이 그 얘기에서 그 임신했을 때 그 아이 아빠가 자기라는 건 전혀 상상 못하고 다른 사람일 거라 생각해서 절망해서 슬퍼한 거고요. 자네 그 말이 그때는 나한텐 참으로 많이 위안이 됐었다네. 지금은 한 20년도 찾아도 없으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혹시 그때 그 사람이 성서방네 처녀는 아닐까? 누구? 그 배불렀다는 딸 말이야. 사람 싱겁게는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만에 하나 생원의 애가 자라고 있다면 나이가 서너슨 되었나? 저 정도 나이는 됐겠구만 동이. 생각해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고 말이야. 자, 요 얘기가 암시자 암시. 자실 것 같은 그런 뜨겁고 정치 거리를 두고 따르는 동의가 보여요. 자, 75번 장면으로 훌떡 장면이 뛰어넘었습니다. 69에서 절뚝이며 걸어가는 세 사람. 아니 계부는 뭐야? 새아버지. 밑에서 살 때는 생부 친아빠. 어쩌다 돌아가셨나? 생부요? 애당초 없었구만요. 생부가 없다니 그런 법이 어딨어.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이라니까요. 자, 요 장면이 또 암시해주는 장면이야. 가보자고. 제천에서 달도 차지하는 저를 낳고 어머니는 친정에서 쫓겨났대요. 그리고 친아버지 얼굴은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 애당초 없는 게 아니겠슈? 그랬구만.
자, 제천에서 달도 차지하는 절을 낳고. 또 가보죠. 77 개월물입니다. 난감한 표정으로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바로 보는 세 사람. 지난 장마통에 떠내려간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았구나. 다리가 없어. 다리를 건넜어야 되는데. 할 수 없지 뭐. 바지를 걷어올리면서. 조선달이 먼저 자신의 나귀를 끌고 강을 건넌다. 다 건너서 어여 건너와 그려. 그래서 허생원이 동이를 따라 건넌다. 허벅지까지 오는 강물에 몸을 가누기 힘들어한다. 허생원 나이가 먹었지. 그래 못 치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야. 둘이 얘기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조선달만 뭐였어요? 강 건너편으로 보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데 동이와 허생원이 있으면서 둘이 정보를 주고받죠. 이 정보를 주고받는 걸 조선달은 듣지 못합니다. 아, 원래부터 제천 살림 안 오셨대요. 아, 그럼 모친 고향이 어디야? 말은 시원스럽게 말은 안 해준대.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슈.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슈. 놀란 겁니다. 울렁거린다는 기대감이죠. 봉평? 그럼 아버지 성취는? 보지는 못했는데 알 수 있네요. 지푸라기로 뭘 잘 만들었다고 해서 초서방이라고 했던가? 놀라죠. 이것도 동의가 자식임을 암시해주는 내용입니다. 또 초서방? 순간 허생원이 발을 헛디뎌 앞으로 꼬꾸라진다. 왜요? 동의의 모친이 성서방네 처녀인 걸지도 모른다는 기대. 놀라는 동의가 빠져서 허적거리는 걸 업어주고 이제 봐, 업혀요. 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어서요. 쉽게 업어요. 생각보다 헷갈네. 가볍네요. 허생은 동의의 등이 편하다. 이거 뭐예요? 일종의 혈육의 정을 느끼는 거죠. 미안하네. 오늘은 내 메밀꽃이 함께 듬뿍 취한 모양에서 핑계 대는 거야. 자, 모치는 아비를 찾지 않는 취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늘 한번 만나고는 싶다고 했는데 지금 모치는 어디 계신가요? 아직 제천에 있지요. 가을엔 봉평에 모시고 올 생각인데 이를 물고 악물고 벌면 우리 두 식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하면서 동이 등에 업힌 허생원 마지막 78번 거의 끝나는 부분입니다. 모닥불에서 강 건너서 젖은 것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참 이사는 어째 물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그랬대야? 아 실은 아까 낙이 생각을 했어. 낙이? 아 저 못난 꼴을 해가지고 새끼를 얻었잖아. 그것도 마을에서 제일 가는 피마. 여기에 암컷 말이야. 여기서 말이야. 맞아 생원이 장가가는 것보다 더 좋아했지. 저 백근이 새끼 봤지? 귀를 쫑긋 세우고 딸랑딸랑 뛰어는 게 어찌나 귀여운지 말이야. 그래요? 봉폐 오면 슬그머니 없어지는 게 그것 때문이잖요. 아, 예. 자, 가다가 대충 말을 테니 그중 가시나 내일 장 보고 대화장 보고 제천으로 가세요. 왜? 아까 동이 모친이 있는 곳이죠. 생원도 제천으로요? 그래 모처럼 한번 가보고 싶구만. 닥치 동의가 그랬나? 동의? 그러죠. 가는 김에 언니도 뵙고요. 잠깐만. 여기에서 강릉집 피마 백근 백근이 강릉집 피마 거기에 새끼. 자, 백근이는 허생원 여기는 성서방네 처녀 새끼는 동의.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자, 동의가 먼저 돌아 왼손으로 나귀의 고삐를 잡는다. 동의도 자네처럼 왼손잡이인가 보네. 예, 제 아버지가 제 생부도 왼손잡이로 그러셨어요. 자, 왼손잡이라는 거. 이것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려? 놀란 표정으로.
다음에 나귀 새끼 보러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보고 싶네요. 이제는 나귀 새끼인 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왜? 왜 팔렸나? 글쎄 원 사람도 왜? 나귀 새끼가 아니라 동이라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보면 되는 거지. 원 사람도 나도 이제부터는 자네처럼 땅떼기나 좀 사볼까? 자네가 땅을 사,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세. 자, 땅을 사볼까? 땅떼기를 왜 사?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하며 사는 것. 이 사람이 정착하지 않고 여전히 장돌뱅이로 오랫동안 늙어서까지 다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성서방네 처녀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방아 소리가 한참 하면서 청청하게 맑게 울린다. 일종의 여운. 어, 허생원의 기대감, 밝은 내면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끝나요. 문제 꼭 풀어봐야 돼. 꼭 풀어봐 주시고 나머지 우리가 그러면 그냥 일단 전체 다 했습니다. 학교에서 말한 진도 부분은 일단은 다 나갔어요. 일단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것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메밀꽃 필무렵 했으니까 태평천하 내일 오늘 올리면 꼭 보고 주중에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남은 시간은 지금 몇 시야? 40분이지? 한 50분, 한 10분 정도 남은 시간은 메밀꽃 필무렵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잠시만요. 들어왔나, 소율이는? 못 들어왔네. 자는 건 아니지. 자, 봅시다. 앞에 몇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죠. 꼭 학교 학습지 꼭 잘 봐주시고 학교 교과서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조선달은 동의와의 관계를 보편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동의는 혼자서 길을 걷기에 위험하다고 생각, 그것도 없어요. 동의는 고마움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허세어나 조선달은 동의보다 걸음 거리가 빠르다. 아니요, 헉헉거리면서 동이랑 거리를 유지하려고 빠르게 걷고 있는 모습은 나오지만 걸음걸이가 빠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동이는 길을 가면서 허세형과 조선달을 의식하지 않는다. 왜요? 자, 안정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자, 우리들 신경 쓰는 동이 가는 대로 가라고 할 땐 동이가 뭐래? 여기는 뭐 어차피 다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뭘 하면서 동이는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도 다른 시장에 가서 또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길을 떠나서 움직이는 건데 우연히 조선달과 허생원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의식하지 않습니다. A의 이유. A는 우리가 너무 걱정이 너무 심했나? 왜?
고개 숙이는 이런 모습이 돌뿌리를 들고 해코지를 하려 돌 줍는 것처럼 여겼으니까 오해한 거지. 자, 그래서 2번에 1번이죠. 기억에 들어갈 편집 기법 뭐냐? 이 기법은 두 화면의 부드러운 연결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한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른 화면이 겹치면서 오버랩이죠. 오버랩.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 이런 용어가 나올까 모르겠어요. 니은과 바꿔주세요. 문맥상 니은, 니은, 니은. 내일 동이틀 무렵에 발을 놔도 될 것을. 그럼 봉평제에서 하루 자고 내일 동일틀 무렵에 출발해서 대화장에서 물건을 가서 팔아도 됐는데 길을 나서도 정도가 되겠네요. 3번에 2, 3번에 3. 그다음 또 보죠. 이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조선달은 허생과 성노천의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 오케이. 허생은 오랜 세월 동안 성노천의 행방을 찾아봤다. 그래, 맞아. 뭐 본문의 내용은 여기 있지. 응? 어디 있지? 여기 허세호는 성서막내 처녀를 찾아 장을 돌아다닌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20년을 찾아도 없으니 분은 20년이나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찾았어요. 허세호는 성서막내 처녀와의 인연을 신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어디 있죠? 신기한 일, 신기한 일.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생각 도무지 할 수가 없어. 신기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서막내 처녀는 허세원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인해 마을을 자, 맺은 것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마을은 떠난 이유는 집에 형편이 어려워진 성서방네 상황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야반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 자, 5번 선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허생과 사랑을 자주 들어와서 듣지 않으면 서운하다고 생각했다. 오케이. 조선달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도우미의 역할이죠. 허생원이 과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동의와 허생원의 갈등을 풀어. 자, 둘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낮에 갈 싸움이 있긴 했었지만 허세원의 잃어버린 기억 아니에요. 성상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 제공자가 아닙니다. 성상천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어쩌면 동의가 전해주는 것지도 모르죠. 허세원과 동의 사이에서 이야기 진행의 보조적인 역할. 요게 답이겠습니다. 사회를 주도하지 않아요. 달 밝은 밤의 역할 이어져 과거 회상 혹은 회상의 매개체. 8번 기억에 들어갈 편집 기법 내레이션이겠네요. 과거 회상을 시작할 때 나오는 현재 허생원의 대사 내레이션 유치하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허생원이 성서방대 처녀 인연을 맺은 날 하나씩 확인해 보죠. A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9번까지 A. 그날도 어지간히 더웠지. 오케이. 성서방대 처녀와 연을 맺은 날. B. 허생원이 그 여자를 성성내 처녀로 생각했기 때문. B.
근데 천에 닮은 여인이 임신에 배올렸던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여 울음을 터뜨린다. 그쵸? 그래서 자기랑 이제 더 이상 연이 될 수 없겠구나. 라는 실망감에 빠지는 거죠. 시. 성서방네 처녀를 다시 만났을 거란 내용. 시. 그 말이 여기 위로 위안이 되었네. 그래서 딴 남자랑 관계를 뭐 결혼해서 애를 임신했다. 자기랑 자기 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딴 남자랑 살더라도 나중에 성상내 처녀랑 다시 연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D에 앞서 동의의 가정세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겠군. D는 어딨지? D? 개보면서 자랐더니 이 소식을 뭐야? 요 사이에서 들었겠지. 얘기했겠지. 생물 어쩌다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요거를 들었으니까 출생 과정의 신비한 전기적 특성. 자, 전기적은요. 비현실적 특성입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애당초 아버지가 없었어. 제천에서 달도 차지하는 자기를 낳고 천장에 또 쫓아나갔고 아버지 얼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뒷부분의 문제 읽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고 다음에 수요일 날 오면 문제 위주로 풀면서 질문 받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승기야, 여기까지 할게.